태양의 나라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의 산호섬 위로 100km가 넘게 이어지는 푸른 해안선. 카리브해의 낙원이라 불리는 최대의 휴양지 칸쿤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가장 가고 싶은 휴양지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을 위해 혹은 색다른 즐거움을 찾아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칸쿤의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이 거대한 자연풀은 그래서 매년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죠. 하지만 그들 중 발밑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빽빽하게 치솟은 열대의 원시림은 수천 년 동안 이 은밀한 비밀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숨겨져 있던 이 수중세계의 빗장이 풀린 건 지난 80년대 초입니다. 그만큼 이 지하세계는 범접하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으로 두려움과 동경이 공존하는 곳이죠. 바로 여기가 숨겨진 지하 수중 세계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 신호테입니다. 불과 몇 미터를 들어왔을 뿐인데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섬뜩한 경고를 던지는 완벽히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죠. 작은 불빛이 가른 틈으로 더듬득 들어가야 하는 거대한 암실과 같은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 수중 동굴입니다. 마치 도시의 지하철 노선처럼 복잡하게 뻗어있는 동굴 속 이 수중 통로는 빗물이 흘러 만든 물길입니다. 석회암의 미세한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며 더 많은 물길을 만들고 혈관처럼 동굴의 구석구석을 흐르며 이 거대한 동굴집을 만들어냈죠. 자그마치 2억 5천만 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이 위대한 조각가는 좀 더 정밀하고 창의적인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작품들은 모두 빗물에 녹은 석회석이 공기와 만나 침전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수중 동굴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가득한 거대한 미술관 같습니다. 천정에 반짝이는 저건 뭘까요? 마치 거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다이버가 내뿜은 공기방울이었습니다. 이곳 수중동굴에서는 평범한 공기방울도 영감이 넘치는 작품이 되기도 하는군요. 빗물이 흘러간 물길마다 개미집처럼 또다시 갈래갈래 길이 이어집니다. 수중 통로가 이끄는 데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맞는 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찔한 종류석들입니다. 웅장하고 기괴한 바로크 건물을 떠올리기도 하고 저건 겨울 처마 밑에 자란 고드름을 닮았네요. 같은 모습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치즈가 녹아내리면 딱 저런 모습 아닐까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해석도 자유로운 이 거대한 조형물들은 수중경관을 이루는 1등 공신이면 틀림없습니다. 같은 석회석이 녹아 만들어진 작품들이지만 저마다 개성도 참 뚜렷합니다. 바닥에 삐죽 고개를 내민 이 석순들도 조명을 받자 한껏 자태를 뽐냅니다. 이들은 떨어져 내린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남긴 흔적들로 만들어진 시간에 따라 크기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이 종류석의 매력이라면 이들은 단순하지만 단아하고 정갈한 멋을 지녔습니다. 꼿꼿하게 뻗은 고든 절개의 소유자들이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여러 옷을 입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 수중 동굴의 보물입니다. 암흑이 장악한 이 어두운 수중 동굴 속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었네요. 동굴 조형물들의 모양이 빗물의 양과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동굴의 색깔은 암석에 붙은 박테리아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곰팡이를 뒤집어 쓰고 거뭇거뭇 때가 묻어도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이곳에선 언제 씻길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의 솔직함이 있을 뿐입니다. 자연이 빚은 위대한 예술품들로 가득한 이 아름답고 거대한 수중동굴은 빙하기 이후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수천 년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중 세계가 미친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풍부한 물이 흐르는 지하 수중 세계와 달리 유카탄 반도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드러나는 물길이라곤 오직 수중 동굴로 이어진 이 시노테뿐입니다. 수중 동굴은 담수로 가득 찬 거대한 우물인 셈이죠.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을 가진 석회암 시대는 비가 내리면 모두 땅속으로 흡수되는데 그 자체가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인 유카탄 반도에 강이 없다는 건 이런 지형 때문입니다. 열대의 생명력은 본능적으로 시노테를 통해 어두운 수중 동굴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문명 중 하나인 마야를 수백 년간 지탱한 것도 바로 이 거대한 우물 시노테입니다.
마야 문명 최대의 유적지인 체첸 이사에는 마야인이 얼마나 이 물길을 귀중하고 신성시했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의 신에게 제물이 되기 위해 전사들은 이곳에서 혈투를 벌이고 물길이 마르지 않도록 영혼을 담아 기꺼이 신호태에 몸을 던졌죠. 마야인들에게 신호태는 생명을 이어주는 신성한 곳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카탄 반도의 유일한 물길, 생명이 키우는 힘의 원천. 마야어로 신호테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수중동굴 탐사가 시작된 건 1980년대 초로 마야인이 신호테를 수원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신호테는 모두 50여 개로 그 길이만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거리인 560km에 달합니다. We pass through the Heaven's Gate and here we go through Disneyland. It is called Disneyland. We'll connect to the main line, okay? And through this we will go again onto Disneyland and onto the main line. For now, only one line. 하지만 그 아래 얼마나 더 많은 물길이 뻗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마르지 않는 거대한 물길을 상상하면서 지금도 이곳 유카탄 반도에는 수중동굴을 찾아 해마다 수천 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수중동굴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장비 체크하시고 백업 라이트 자, 메인 라이트 그다음에 셔도스 호스 체크하시고 롱호스 자, DC 플레이터 에어 넣어보시고 이상 없으면 물에는 발도 못 담갔는데 벌써 지치게 생겼습니다. 버블 체크하시고 드디어 입수.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군요. Good. Double check that.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까다로운 점검은 필수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 바닷길이 있는 것처럼 이곳 수중에도 나름의 길이 있습니다. 노란색의 이 라인이 그 길을 알려주는 안내선 역할을 하는데요. 복잡하고 방대한 수중동굴에서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이 줄에 각자 또 다른 줄을 연결해 가는 길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줄에는 본인들만의 표식을 달아 혼돈을 막는 거죠.
갑자기 현기증이 난 것처럼 눈앞이 가물거립니다. 아지랑이에 홀린 듯 무척 어지럽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이 줄을 놓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수와 약한 해수가 만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바다와 접해 있는 이 지역의 수중동굴에선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휴,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이 수중동굴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수직 혹은 수평으로 미로처럼 얽힌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지도를 통해 수십 번 철저히 확인을 한 길도 수중동굴에선 모두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특히 눈을 현혹시키는 이 화려한 조형물들은 때론 혼란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했었군요. 시야가 막힌 동굴 틈을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너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어렵게 비좁은 통로를 겨우 통과했나 했더니 이번에는 시야를 온통 뒤덮는 모래 안개, 실트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다 작은 발길질에도 주변으로 온통 흐려놓을 만큼 예민한 이 부유물들은 이곳 수중동굴의 숨은 복병들이죠. 다행히 줄을 찾았습니다. 저 화살표가 우리를 밖으로 안내해 주겠죠? 그 전에 설치해둔 줄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이 줄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뿐 아니라 들어간 수중동굴의 길이를 측정할 때에도 이용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곳 지하에 무려 107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동굴이 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물속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수중 세계에 익숙해진 만큼 지상으로의 복귀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동굴은 생물들의 좋은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는 이 종류석들은 외부 요인과 천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물을 찾아 시노테 주변에 정착했던 마야인들처럼 동굴박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장기 투숙자들입니다. 빛이 드는 시노테 입구에는 여러 생물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노테의 입구와 달리 어두운 수중 동굴 속은 생물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공기며 먹이 모든 게 부족하니까요. 물을 찾아 시노테를 찾은 건 마야인만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독특한 수중 생물과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심드렁한 저 녀석은 블라인드 피쉬입니다. 퇴화되어 피부 깊이 함몰된 눈을 대신해 코와 옆줄기에 감각기관이 잘 발달돼 있죠. 적응 능력이 뛰어난 민물메기는 이곳 동굴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굴새우도 인사를 나왔습니다. 투명한 등껍질이 갑각류라기엔 너무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끈질긴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할로크라인 현상입니다. 이곳 수중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이한 현상은 심하지만 않다면 가끔은 반갑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상대도 있습니다. 몸을 쥐어짜듯 비틀어야 지나갈 수 있는 이 좁은 틈은 수중 동굴에서 만나는 최고의 난 코스입니다. 이번에는 쉽지 않겠는데요. 겨우 몸 하나가 빠져나갈 작은 구멍입니다. 공기통을 들고서야 겨우 통과했네요. 이곳을 인류 마지막 미개척지라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위험을 극복한다면 자연의 위대한 창조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용기에 대해 수중 동굴이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이곳 수중동굴은 수천 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 패시멘트리 신호태는 개방된 지 채 1년이 안 된 곳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일수록 커지는 호기심만큼이나 위험도 따르죠. 하지만 저 줄만 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물속에 잠겨있는 수중동굴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버가 내뿜는 공기방울에도 부러지는 만큼 섬세하고 연약한 종류석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위대한 작품은 한번 훼손되고 나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속의 잠김과 동시에 수중에서는 시간도 더디게 적용됩니다. 공기 중에 노출돼 계속 자라는 동굴과 달리 이곳에서는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수중세계 시간의 법칙입니다. (2억 5천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수중동굴이 앞으로 얼마나 이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열대의 땅 아래 얼마나 깊고 넓게 수중동굴이 펼쳐져 있는지 짐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극한의 도전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늘면서 이 신호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겨우 수중동굴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봤습니다. 들여다본 신호태. 열대의 숲을 키우고 인류 최대의 문명 마야의 비밀을 간직한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지금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